천재적인 군사 전략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명장, 동서양 문명의 교류자. 역사상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지만 후대에 이르러 이토록 찬사를 받는 위대한 왕은 오직 알렉산드로스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나아가 서양사 전체를 아우르기까지 경이로운 업적을 일궈낸 알렉산드로스지만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할 만큼 오만했고 충동적이고 과격한 성격 탓에 무자비한 사륙을 저지른 뒤 후회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죠. 오늘 GQ의 스토리지에서는 유럽,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왕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59년 마케도니아에서 22살의 총명한 청년이 왕위에 등극하니 그의 이름은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어린 시절 필리포스는 테베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테베인들에게 북부 촌뜨기에다가 약소구의 왕자라고 놀림당하는 신세였지만 누구보다 야심이 많았던 필리포스는 실망하지 않고 선진 그리스 문화와 학문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특히 그리스 병단의 팔랑크스 보병진을 눈여겨보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성인이 되어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필리포스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듯 어린 조카를 쫓아내고 왕좌에 오릅니다. 그리고 선진 그리스 문물을 바탕으로 야심찬 개혁에 착수하죠. 가장 힘을 쏟은 분야는 군대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전투를 지켜보며 중장보병의 위력을 확인한 그는 기존의 전투대형인 팔랑크스를 더욱 강력한 대형으로 개량했죠. 2m 길이의 창을 6m까지 내리고 무거워진 창을 양손으로 휘두르는 대신 왼손엔 방패를 묶었습니다. 이들을 전투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로 피제타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리스 전역에 악명을 떨치던 페르시아 중기병을 모방하여 긴 창을 사용하는 정예기병대를 창설하였죠. 긴 창 때문에 방향 전환이 어렵고 측면이 약한 피제타로이를 보완하여 양날개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왕의 친구란 뜻인 헤타이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기존의 농민병으로는 창을 다루는 것은커녕 말조차 탈 수 없었기에 필리포스는 친위대를 뽑아 손수 전투 기술을 가르치며 장차 그리스를 호령할 무적의 군대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56년 11월 연이은 아테나와의 전투로 지쳐있던 필리포스에게 급보가 들어옵니다. 아내 올림피아스가 귀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었죠.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알렉산드로스는 그야말로 축복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자갈기를 닮은 금발에 쾌활한 성격에 야심이 많았고 특히 담력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마케도니아 왕국의 코린토스의 말을 파는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왕실 기병대인 헤타이로이들이 사용할 말을 직접 고르고 있었죠. 이때 다른 온순한 말들과 달리 온몸으로 사람을 태우기를 거부하는 거친 말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온몸이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이마에 별처럼 보이는 하얀색 점이 있는 말이었죠. 기마술이라면 이골이 난 그의 부하들이 말을 길들여 보겠다며 모두 덤벼보지만 사납게 날뛰는 말 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위험하다는 만류를 뿌리치고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말 앞에 다가섭니다. 우선 말의 눈을 가려 태양 쪽으로 돌려 세운 뒤 조심스럽게 말을 토닥였습니다.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 날뛴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에 올라 멋진 기마술을 선보이며 말을 길들이는데 성공하죠. 모두의 환호가 쏟아지는 가운데 누구보다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은 필리포스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자질을 지닌 알렉산드로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명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13살이 되던 해 플라톤의 첫째가는 수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들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죠. 그는 필리포스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고향인 마케도니아로 돌아와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스승에게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비롯하여 논리학, 과학, 철학, 문법, 음악 등 선진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가장 좋아했던 분야는 병법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영웅들의 전쟁 서사를 기록한 일리아스를 각별하게 좋아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세계를 정복할 자신의 꿈을 무럭무럭 키워나갑니다. 얼마나 꿈을 소중히 했는지 필리포스의 이름으로 위대한 도시들의 정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자신이 세상에 보여줄 위협이 남아나지 않겠다며 푸념할 정도였죠. 이런 알렉산드로스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며 자신을 쥐락펴락하는 어머니 올림피아스 때문이었습니다. 매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올림피아스는 뱀을 숭배하는 디오니소스 신앙을 믿고 있었죠. 뱀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했고 가끔은 잠자리에 뱀을 데려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만나러 왔던 필리포스는 커다란 뱀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올림피아스를 보고 너무나 끔찍한 나머지 더 이상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취급을 받지 못하자 불같은 성격의 올림피아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로스가 뱀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제우스와 관계를 맺어 낳은 자식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죠. 그리고 그녀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아버지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니 오직 자신의 명령만을 따라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보다 신뢰하고
신뢰하고 존경한 사람은 아버지 필리포스였습니다. 아버지 필리포스는 그리스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변방 1위 국가였던 마케도니아를 그리스 최강국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라키아 지역의 금은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원과 정복지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를 풍요롭게 가꾸고 있었죠. 그는 특히 화전양면 전술에 뛰어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리스의 평화를 외쳤으나 뒤로는 뇌물로 귀족들을 매수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죠. 뇌물을 받은 지도자들은 심지어 필리포스가 야심이 없는 평화로운 인물이라고 나서서 선동하고 다니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는 그리스 변방의 이민족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기원전 348년 필리포스는 갑작스럽게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있는 북부 칼키디키 동맹의 여러 도시를 정복합니다. 거짓 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죠. 그리스 정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여세를 몰아 그리스 중앙까지 진출했고 기원전 346년엔 델포이 신전마저 점령하게 됩니다. 뒤늦게 그리스 도시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 오랫동안 전쟁 경험을 쌓아온 막강한 마케도니아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필리포스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그리스 연합군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38년 알렉산드로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테나와 테베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필리포스는 좌익의 알렉산드로스를 배치하죠. 전투가 시작되자 좌익의 알렉산드로스가 정예기병대 헤타이로이를 이끌고 선두에서 진격했습니다. 테베에게는 그리스 최강이라 찬사를 받은 정예보병으로 이루어진 신성부대가 있었지만 그들도 알렉산드로스는 당해낼 수 없었죠. 그 모습을 본 필리포스가 전군을 이끌고 진격했고 승기를 잡은 마케도니아군이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장의 선두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마치 아버지 필리포스가 장군 같고 알렉산드로스가 왕 같다며 칭송하게 됩니다. 이후 아테나를 비롯한 그리스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 원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대가로 평화협정을 맺죠. 이 협정을 코린토스 동맹이라 부릅니다.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찬사 속에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원정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문제는 필리포스의 몸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의 경량을 헤쳐온 그는 누적된 후유증 때문에 전투에 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발은 완전히 절개되었으며 부상당한 어깨 때문에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장에서 그 누구보다 용맹해 외눈박이용이라 불리기도 했었던 그지만 필리포스 또한 세월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시리에 빠진 필리포스는 술에 빠져 미녀들을 탐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내전 종식 후 그리스의 맹주로 떠오른 마케도니아는 이제 전열을 정비하여 본격적으로 페르시아를 향해 진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한 걸음을 떼야 할 때 정작 아버지가 시리에 빠져 있으니 알렉산드로스는 그 모습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필리포스가 클레오파트라와의 결혼을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필리포스는 일방적으로 올림피아스에게 이혼을 선언하죠. 한순간에 어머니가 왕비에서 폐위되었으니 알렉산드로스의 속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술 더 떠 필리포스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화려한 축하연에 알렉산드로스를 초대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겨우 가라앉힌 채 말없이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신부 클레오파트라의 큰아버지 아탈로스가 얼큰하게 술에 취해 필리포스의 우세를 이을 장자의 출산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알렉산드로스가 그에게 술잔을 집어던지자 자신을 감싸주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알렉산드로스에게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그만 필리포스가 술상에 걸려 넘어지고 말죠. 너무나도 실망한 알렉산드로스는 한낱 식탁도 넘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시아로 건너가려 한다며 아버지 필리포스를 비웃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궁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사에서 병법서를 읽고 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아버지 필리포스가 암살자의 습격에 의해 살해됐다는 급보가 들어옵니다. 암살자가 뒤쫓아온 근위대에게 현장에서 살해당해버리는 바람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미궁 속에 빠져버렸죠. 이때 필리포스가 사망하기 전 올림피아스와 알렉산드로스의 미래가 자주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왕을 살해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개의치 않고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직하고 경험 많은 장군 파르메니온의 도움을 받아
혼란스러운 여론을 가라앉히고 마침내 마케도니아 왕에 오르게 되니 이때 그의 나이는 단 20살이었죠. 용맹했던 필리포스가 죽고 20살의 풋내기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퍼지자 그리스인들의 여론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테바이, 테살리아에서 약속이 나은 듯 반란이 일어났고 북부 트라키아에도 독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선왕이 체결했던 코린토스 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직감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정벌 전에 우선 그리스의 혼란부터 다스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우선 기병을 일으켜 가까이에 있던 테살리아와 북쪽의 트라키아, 서쪽의 일리리아를 제압합니다. 항복하는 지역에는 선처를 베풀었던 반면 끝까지 저항하는 상대에게는 무자비했죠. 그의 무자비함은 테베와의 전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마케도니아의 군대가 놀라운 속도로 그리스로 남하하는 가운데 알렉산드로스가 전사했다는 오보가 그리스에 퍼집니다. 테베는 그 소식을 듣고 전 그리스의 경문을 띄어 공식적으로 코린토스 동맹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모으고 단단히 성문을 걸어 잠근 후 마케도니아 군대와의 일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군대가 테베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멀리서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하자 테베인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내 혼란을 수습하고 알렉산드로스와의 일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시민들에겐 선처를 베풀 테니 테베의 두 장군만 넘겨달라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지만 테베인들은 오히려 알렉산드로스와 부왕 필리포스의 모욕까지 하며 전쟁을 다짐합니다. 분노한 알렉산드로스는 본격적으로 테베 침공을 시작했죠. 한때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그리스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테베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6,000명이 사망했으며 3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죠. 신전을 제외한 도시의 건물들을 모조리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문자 그대로 테베라는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처럼 항복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적에게는 이토록 잔인하게 굴복시켰습니다. 초토화된 테베를 보며 겁에 질린 나머지 국가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알렉산드로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되죠. 기원전 335년 코린토스 연합의 맹주로서 필리포스 왕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재확인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윽고 맞닥뜨린 적은 그리스의 숙적이자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제국 페르시아였습니다.